기사가 많이 났었어요. 이루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스캐터랩이라는 회사가 AI 챗봇인 이루다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했는데요. 이 이루다라는 AI 챗봇이 대화하는 도중에 특정인의 주소라든지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개인정보를 이야기하면서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AI 챗봇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이야기하게 됐느냐 살펴보니 안녕하세요. 법박사 오상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김선아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루다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계의 숨은 강자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아 변호사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AI 이루다 사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많이 났었어요. 이루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저희 법무법인 태림이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승소해내고 말았습니다. AI 이루다 사건은 어떻게 발생된 사건인가요? 스캐터랩이라는 회사가 AI 챗봇인 이루다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했는데요. 이 이루다라는 AI 챗봇이 대화하는 도중에 특정인의 주소라든지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개인정보를 이야기하면서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AI 챗봇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이야기하게 됐느냐 살펴보니 스캐터랩이라는 회사가 본래 이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연애 심리 분석 서비스인 연애과학과 진저라는 앱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앱을 통해서 이런 연애 심리 분석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은 이제 연인 간의 대화 또는 썸 타는 관계에 있는 대화를 업로드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업로드한 대화들을 스캐터랩이 이제 수집을 했는데, 이제 본인들이 AI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해서 이 연애과학과 진저라는 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이 연인 간의 대화들을 새로 서비스할 AI 챗봇의 학습에 이용을 하면서 이게 발생이 된 거고, 이 AI 챗봇이 근데 여과 없이 이 개인정보들을 발화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연예과학과 진저 앱 서비스의 회원들이 이제 개인정보 유출을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일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개인정보만 유출된 그룹, 그리고 민감정보가 유출된 그룹, 그리고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함께 유출된 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개인정보만 유출된 그룹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해라. 그리고 민감정보가 유출된 그룹에 대해서는 30만 원을 지급해라. 그리고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함께 유출된 그룹에 대해서는 40만 원을 지급해라 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민감정보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들을 이제 민감정보라고 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예로는 정치적 사상이나 신념에 관한 정보, 그리고 건강에 관한 정보, 그리고 성생활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라는 그것만 유출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이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유출된 부분은 먼저 이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알려지게 되고 회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했던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동의 절차를 준수했냐, 그리고 파기 절차를 준수했냐,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동의 절차와 관련해서 또 세부적으로 동의를 받았어야 했는지, 그리고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었는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그러니까 총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 정도의 판시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이루다 사안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와 민감정보 수집 이용 동의가 모두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근데 이제 이루다 건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는 사실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가 없다고 봤느냐? 왜냐하면 우리 법은 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관해서 실질적인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의 목적에 AI 학습 데이터로 이용된다는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기재 없이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민감 정보에 관해서는 아예 따로 분리해서 동의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민감 정보에 대해서 수집 이용 절차를 위반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상대방은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이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다. 익명정보나 가명정보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익명정보의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경우이고,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과학적 연구를 위해 사용될 때에만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원은 이러한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리고 설사 이제 가명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I 학습 데이터로서의 사용이 과학적 연구에 해당하냐? 과학적 연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사건의 경우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손해배상액이 좀 적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네네네. 그 피해자가 다수니까 그 네네네네. 회사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는 있겠어요. 집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있어서는 일단 일반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수준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민감정보의 경우에도 30만 원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래도 큰 의미가 있는 성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 판결이 우리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 이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AI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려는 사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업체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업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제 AI의 뭐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려고 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절차를 어떻게 거쳐야 되느냐에 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판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나 의미 있는 판결이네요. 네. 이러한 판결을 저희 법무법인 테림이 해냈다라는 것이 정말 굉장히 뜻깊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또 한번 이끌어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다 사건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